이전에 했던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로 저희 학원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 그런 걸 유도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할 말 많아. 미치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하이. 뭔지 알지? 인사 맨날 똑같아. 근데 초심을 지키는 거야. 자,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두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정서적인 것과 두 번째가 학습적인 것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제일 가장 정말로 저희 학원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주는 학원이 가장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은 어찌 보면 일주일 중에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거든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 얼굴은 언제 봐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을 때,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와서 잠깐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데 학원은 정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내리 선생님 얼굴을 보고 그 영향을 오롯이 받는 곳인 거예요. 그 학원에 있는 어른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남고 애들을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남학생들이 언제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지 제가 잘 관찰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이 남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냐면요,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무섭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섭고 공부를 안 하거나 점수를 못 받으면 엄청 집에서 많이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무섭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이 어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인 그런 동기나 압박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가하는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막 생길 때, 그때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학원에서 선생님들, 즉 어떤 어른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두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 메타인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어떤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부터 학습이 진짜 학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인격 성장을 먼저 시켜주는 것이 그게 절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를 오롯이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것에 부모와 함께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에 제가 첨언을 드리면요, 어머님들한테 좋은 학원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좋은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퀴즈나 시험을 보면요, 그 결과가 부모님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좋아하는 애들은요, 당연히 잘하는 애들인데요, 잘하는 애들은요 극소수이고요. 그 아래 아이들은 본인의 퍼포먼스가 부모님에게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느끼는 아이가 많이 없어요. 그 말은 저희 학원 측에선 살짝 딜레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궁금해하는 부모님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려야 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궁금해도 참으셔야 된다고요. 어떤 만큼? 이 아이를 믿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생력이 있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언제 발현되는 거냐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옆에서 계속 일으켜주려고 하거나, 잘 일어날 수 있는지 자꾸만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전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밥이 익을 때 자꾸 들춰보면 밥은 설익는다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세 번째는요,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어른들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인 만큼 행복함과 기쁨과 어떤 즐거움,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어차피 현실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은요, 밖에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에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힘들고 고된 입시 과정을 거치는 우리 아이들에겐 최고의 컨텐츠와 정말 짜임새가 훌륭한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선생님의 가장 최고의 에너지로 너무나 멋있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 수업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시간 약속 완전 중요해요. 지각 절대 안 되고요. 수업 날짜나 요일 바꾸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놓치는 것 하나 없이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시간 이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실력 있는 강사의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 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요. 초보에게는 명강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골프를 입문하는 사람에겐 뭐 LPGA 같은 그런 프로급 레슨이 필요 없는 것처럼 피아노를 막 시작하는데 서울대 사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어느 궤도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 아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아무리 어리석고 어이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웃으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너무나 편하고 쉬운 그런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괜찮아, 그런 질문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많은 선생님이 최고의 명강사예요. 초보에겐 명강사가 필요 없지만 동시에 어릴수록 훌륭한 강사가 필요해요. 인격적인 성장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장은요, 어릴 때 빚어지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막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이 아이가 막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틀이 생기는데요. 그 틀은 어렸을 때 잘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더 좋잖아요. 저는 어디까지가 공부라고 생각하냐면요. 오늘 학교를 가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을 바로 와야 돼요. 그러면 학교 가방에 학원 교재까지 챙기는 거. 그리고 교재를 챙기면서 엄마 오늘 학원 선생님이 책값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해서 책값도 학교 가방에 쏙 넣어서 챙기는 것부터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학원 숙제를 하고 채점을 하면서 맞는 기분과 틀리는 기분을 느끼는 것까지 A부터 Z까지가 전부 다 공부, 인생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과정은 최대한 어렸을 때 빚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의 A부터 Z까지를 잘 배운 아이들은 너무나 토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든 어떻게 공부를 하든 그리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렸을 때예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학습적인 거예요. 학습적으로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이냐. 저희 학원에 신규 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학원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학원 가면은 단어만 외워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그랬어요. 바꿀 필요 없는데 그럼? 단어를 외우게 하는 학원은요. 제일 좋은 학원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말은 진짜 단어만 외우게 시킨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르침에 있어서 자기가 배울 게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단어 암기라는 건 정확히 80%예요. 정확히 8알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 3시간 중에 1시간 단어 암기하고 단어 학습하는 건 조금 오버 아니에요? 그거 너무 시간 낭비 같은데요? 집에서 절대 그렇게 단어 못 외웁니다. 단어를 먼저 마스터시키는 것이 영어를 가장 빠르게 잘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단어 암기에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에 대한 시간적 투자와 노력의 투자가 가장 효율적인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티칭을 할 때 생각의 확장과 논리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티칭법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수행평가만 봐도 이 아이의 논리를 알 수 있어요. 최근에 가장 기뻤던 기억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친구들 만났다. 친구들이 재밌었다. 행복했다. 이게 요즘 많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문득 내가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이 과정이 그리 평범하진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엄마가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집 강아지, 그리고 내 동생이 까르르 웃는 이 모든 소리가 문득 나에게 새삼 행복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도 나를 반겨주고 같이 와하하 웃고 있는 이 환경이 나에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약간 필력이 있기는 해요. 제가 약간 책을 많이 읽고 저는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TMI.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건요.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도 떨어지고요. 논리력도 떨어지고요. 생각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아이의 생각의 스팬을 쭉쭉쭉쭉 늘려줄 수 있는 말투와 그런 유도 과정을 제 수업에 다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유도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티칭법에 그걸 녹여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되게 세련되게 하고 그리고 깊게 할 수 있고 정확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논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용이 되지 않아 점수가 나오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나 똑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진짜 말 많죠? 들어보세요. 제 수업은 1대 다거든요. 애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강의실 저 끝에 있는 아이들까지 제 손이 닿기는 참 힘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 너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막 끄덕끄덕 하면서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쟤는 저렇게 멀리 앉았는데도 수업을 잘 듣고 있네 했어요. 근데 시험이 일주일이 남았어요. 파이널 주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파이널 주 일주일 남았을 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여기에 왜 더가 붙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이 아이는 공부를 잘 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 두 번째, 이 아이는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고등학교, 대학 가는 이 입시 내신 시험에서 정관사 더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출제자의 의도부터 먼저 간파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반대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대시 나오면 대세 반대 개념, 왓을 알아야 되고요. 가정법은 시제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 도치는 수일치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문을 읽을 때도 필자가 이 문장을 왜 이야기했는지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생님, 저 해석을 했는데요. 답을 못 고르겠어요.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너무 할 말 많아. 미치겠다 진짜. 이 이야기에다가 제가 덧붙일 게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맥이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질문이 편해야 돼요. 학생들의 질문엔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이 아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아이를 보완했을 때 이것이 보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해요. 나는 너를 1대다로 보고 있지만 네가 어떤 수준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 어디를 개선해서 너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너의 질문을 통해서만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많이 받아줘야 돼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요. 결국엔 결과로 이어지는 계획을 제시해야 돼요. 제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어도요. 제 아무리 기고 난다고 해도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결과에 대해서 어깨가 무거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엔 결과로 보여주는 학원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가장 어려운,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고 가장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학원임을 입증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동네는요. 제가 아무리 기고 날아도요. 아이가 이전에 선행 같은 히스토리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퍼포먼스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아무리 데뷔를 잘 시켜도요. 데뷔한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시험이 강남 내신이에요. 이전에 영어가 얼마나 편했고 익숙했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쌓아놔서 데뷔하지 않은 영역을 데뷔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시험입니다. 준비해도 그렇게 안 나와요. 전혀 다른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찌됐건 그 학원은 어떤 계획을 제시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결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런 학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풍부한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근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매일매일 공부해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건데요. 학교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매번의 시험마다 사실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는 시험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너무 어려울 경우, 즉 그 학교의 주인공만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시험,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낸 시험의 경우엔 그 이하 아이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럼 모두가 못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강남 땅에 만점자가 수두룩빽빽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학원도 다니지 않는. 그러면 이 이하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만점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도 하면 되는구나. 이 노력에 대한 아웃풋이 이렇게 결과로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오늘 이렇게 찍다 보니까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지네요. 하지만 제가 고민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저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나래 말라래. 우리 모두 힘내요.